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 형성 과정 일제 세무조사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유치원생이 아파트 4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이 30억짜리 임료소득을 얻고 있다. 또 8억원짜리 아파트를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이 상장이 돼 가지고 상장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라는 등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라고 국세청이 언론에다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재산 취득 자금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증여세 세무조사가 잘못됐다.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득세 과세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하자가 승계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1심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무려 16번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 취득자금 출처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는 그래도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법리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국세청은요 그 사람 개인마다 재산이 차변은 얼마고, 이게 이제 대출이 있었느냐 부채가 있었느냐 그동안 세금 낸 게 얼마였느냐 이런 거를 관리 카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국세청장이 마음을 먹으면 미성년자 중에서 고액 자산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 추출해라 하면은 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죠. 자료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유치원생이 4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8억원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 3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임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취득자금이 이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전혀 가질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버지 부모로부터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증여세를 냈는가? 안 냈으면 증여세 과세를 하는 거고, 그 부모한테는 당신의 이 재산을 언제 형성을 됐느냐? 그 아버지도 자산관리 카드를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세금 낸 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재산이 많네? 그러면 이 재산은 어디서 났느냐? 라고 이렇게 과세를 한다 이겁니다. 그 과세하는 방법도 국세청이 어떻게 보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재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거든요. 만일 전자라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또 증여세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만일 그게 노골적으로 했다 하면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무턱대고 유치원생한테 4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줬을까? 저는 증여세 내고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세청이 발표할 정도면은 증여세를 안 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산가들이 잘 생각을 해볼게. 내가 소득세 피해서 소득 누락 해가지고 세금을 잘 피했으니까 이거를 현금화 해가지고 자식한테 주는 거는 상관없겠지. 노출이 안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소득이 없는 자식이 재산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국세청 기다렸다가 뺏어 간다 이겁니다. 그동안 또 세금 누락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소득세 탈루한 거를 일일이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국세청 2만 명의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몇천만 명의 납세자를 쫓아다닙니까? 탈세 제보 이런 거나 원문을 하지 그 외에는 못해요. 그러면은 기다렸다. 어디서 기다리냐? 이렇게 증여세에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세금을 적게 냈으면 소득세 적게 냈으면 그만큼 재산이 형성된 것이고 또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길목에서 이렇게 잡아낸다. 이 증여세도 어떻게 다 회피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죽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강남에 있는 자산가들이 2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 상속 재산을 가지고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동안 세금 안 낸 거 다 추징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세금은 국가가 이기는 게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닥쳐가지고 이제 세무사 다니면서 이거 세무조사 어떻게 해결해달라. 지금 이 정도로 발표가 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과연 있을까? 과연 내가 국세청 인맥을 5000%를 알고 있더라도 그렇게 쉽게 될 것인가? 사건이 오픈되고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그걸 돈으로 메꿀 수 있냐 이거죠. 아무리 뭐 능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 이상의 억울한 일이 안 당하는, 세금이 나오더라도 억울한 일이 안 당하는 그 부분에서 선을 정리를 해야 된다. 괜히 폭탄 나오는데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폭탄 맞지 말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그동안에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아서 임의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하면 한 번은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고, 정리를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괜히 어떤 사람들의 혹하는 말에 낚싯바늘에 걸리면 더 큰 돈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세에서 한번 걸려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상속세에서는 더 많은 것이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한번 정리를 했다 라는 식으로 일단 그런 생각도 가져봐야 됩니다. 진짜 억울하다 하면은, 억울하면은 그거는 불복을 해야죠. 그리고 아니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